지금부터 AI 시대에 꼭 알아야 할 핵심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여기 뒤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니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작년에 발표된 자료고요. 목차를 간단히 살펴보시면은 AI 필수 용어 100선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뭐 감성 커팅, 강화학습 이런 식으로 100개의 토픽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로 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2025년 AI 이슈를 용어와 함께 쉽게 이해하기라고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AI 이슈에 대해서 중요한 이슈하고 관련 AI 기술들을 같이 나타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AI를 좀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I 시대에 꼭 알아야 할 핵심 용어에 대해서 그냥 살펴보겠습니다. 100개가 되죠. 100개가 돼가지고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기엔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도 이 목적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I 필수 용어 100선은 AI 관련 이슈를 이해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용어를 선별했습니다. 라고 써 있고요. 용어의 개념뿐만 아니라 용어의 배경, 중요성, 오늘날 AI 논의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풀어내어 독자가 스스로 이슈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식 기반을 제공한다 라는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개가 나와 있는데 이 100개를 하나하나 설명드리기엔 좀 시간이 걸리죠. 그래도 중요한 거 이슈로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성 컴퓨팅입니다. 감성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감정, 표정을 인식하고 반응하도록 설계된 AI 기술이다 라고 하고요. 아무래도 인간이 감정을 추정하고 이에 기반한 반응을 생성하도록 설계된 AI 기술이다 보니까 이게 로봇 쪽에서 좀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을 위한 감성 컴퓨팅이라고 해서 관련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용자의 경험, 그러니까 UX에 대해서 품질을 높이는 기술로 이해된다고 하고요. 관련돼서 로봇과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핵심 기술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강화학습이고요. 두 번째 강화학습은 보상과 시행착오를 통해 스스로 행동을 학습하는 AI 기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화학습의 포인트는 여기 에이전트, 환경, 여기처럼 에이전트와 환경과 에이전트에 대해서 행동과 보상에 따라서 상태를 어떻게 개선시키느냐 이게 포인트인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LLM 모델에서 우리가 사용자와 챗GPT 같은 모델이 서로 주고받는 그런 질의응답을 통해서 실제 원하는 답을 빠르게 찾아갈 수 있는 점점 더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그거인 알고리즘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강화학습 말고 머신러닝에서 세 가지 학습 방법이 주로 쓰입니다. 비지도 학습이라고 하는 방법과 지도 학습이 있는데 비지도 학습은 문제만 주는 거죠. 문제만 줘서 문제가 이게 영어 문제다, 아니면 수학 문제다, 아니면 사회 문제다를 그룹핑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고요. 지도 학습 같은 경우에 문제하고 답을 엄청 많이 줘서 그걸 갖다가 새로운 그런 기계를 만들어 놓은 거죠. 모델을 만들어 놓고 새로운 문제가 들어왔을 때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주도의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슷하게 이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인간 피드백 기반 강화학습이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피드백 기반 강화학습보다는 인간이 중간에 개입을 함으로써 실제는 더 효과적인 우리가 원하는 답을 더 효율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 쓰이는 바와 같이 AI가 인간의 이도와 가치에 맞는 답변을 학습하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LLM 모델은 다 아시니까 빠르게 넘어가는데 대규모 언어 기반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AI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방대한 텍스트를 학습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AM이라고 해서 거대 행동 모델인 거죠. 아무래도 이것 같은 AI가 언어를 이해를 넘어서 이해하는 건 LLM 모델이죠. 실제 행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대규모 행동 모델이다라고 해서 당연히 이건 로봇 기술에 좀 많이 쓰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로봇, 사물 인터넷과의 통합 제어 이런 같은 거에 많이 쓰이는 거고요. 향후 요새 로봇 기술이 워낙 중국 같은 데 잘 나가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기술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어, 레그,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해서 이 레그가 기술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LLM 모델의 할루시네이션, 쓸데없는 이상한 답을 찾는 걸 해결하기 위해 아니면 그거를 좀 더 원하는 답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만들어낸 기술이고요. 여기 보시면 외부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정보를 검색해서 활용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그 LLM 모델에 나온 결과와 이 네이버나 구글 같은 서치 엔진에 나온 결과를 좀 조합을 해서 좀 더 실제 원하는 답하고 가깝게 나오게 하는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량화 언어 모델이라고 해서 요건 요 간단한 표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SM하고 SLM하고 LLM하고 비교해. 얘는 아무래도 가볍게 만드는 게 포인트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산업 분야에 특화됐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범용적인 분야로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HBM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여기 보시면 여러 개 D램을 수직으로 적층해서 이렇게 적층해서 쌓아놓아서 데이터 경로를 넓히고 기존 메모리 대비 훨씬 높은 속도와 에너지 효율을 구현한 고성능 메모리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존적으로 이 D램을 이 옆으로 내는 거하고 이 위로 쌓는 것보다 이 거리가 짧아지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가장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그러면서 이게 좀 속도하고 뭐 처리 효율성을 높였다. 단지 뭐 이건 발열에 항상 문제가 있죠. 그래서 발열을 잡는 게 포인트라서 그거에 대해서 살짝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통해서 계속 기술을 개발해서 HBM4까지가 삼성이 최초 뭐 시장에 출하했다, 그런 기사가 얼마 전에 전자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이다는 거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간 지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공간이 형태와 위치, 움직임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AI 기술이다라고 써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산업화 아니면 자동화, 분류 이런 쪽에서 많이 쓰이는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뭐 센서 기술하고 융합화해서 더 나아가서는 디지털 트윈 같은 거하고 결합한 기술, 메타버스까지 확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적합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모델을 만들 때 훈련 모델이라고 해서 훈련 데이터가 있고요. 그걸 가지고 모델을 만들고, 테스트 데이터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성능을 측정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테스트 데이터라는 건 일반적인 데이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학습 데이터, 훈련 데이터에만 너무 특화돼서 새로운 데이터, 아까 말한 테스트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성능이 팍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적합을 해결하기 위해서 완화 기법들이 몇 개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교차 검증이라든지 아니면 정규화라든지 드롭아웃, 또한 뭐 여기 같은 경우 조기 종료 같은 거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과적합을 좀 더 완화한다, 이런 내용들. 다음 그래픽 처리 장치 GPU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병렬 연산을 수행해 AI 연산 속도를 높이는 고성능 연산 장치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GPU는 AI 시대에서 병렬 처리가 가장 이슈가 되는데, 이런 병렬 처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CPU보다는 GPU이기 때문에 GPU가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요. 관련돼서 우리가 많이 아는 중앙 처리 장치인 CPU, 그리고 뭐 이 GPU의 특성하고 살짝 CPU의 특성을 약간 효율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만든 NPU. 그래서 NPU 같은 경우는 얘 연산에 좀 특화된 연산 장치고요. 그 다음에 구글에서 또 개발한 TPU라고 해서 여기 구글은 많이 요걸 통해서 빠르게 연산을 또 처리할 수 있는 장치도 있고요. 그 다음에 DPU라고 해서 데이터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
뭐 데이터 처리에 전문적인 로 처리된 유닛도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관련된 장치가 있으니까 이건 좀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호주의 AI라고 해서 규칙과 기호를 통해 지능을 구현하는 AI 방식이라고 해서 심볼릭 AI라는 기호주의가 있고요. 요거는 뭐 일반적으로는 정리 위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경기호, 뉴로 심볼릭 AI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기호주의 방식이 새로운 역할을 찾고 있다고 하고요. 생성형 AI 논리적 오류나 환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는 거,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뉴로모픽 컴퓨팅인데요. 인간이 뇌, 신경망 구조를 모방해서 정보를 처리하는 차세대 컴퓨팅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간이 뇌가 정보를 인식하고 학습하는 방식을 하드웨어와 알고리즘으로 모방한 신경 모방형 컴퓨팅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기 뉴런 회로, 시냅스 메모리, 스파이킹 신호 이 세 가지로 구성된다는 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뉴런 컴퓨터가 기존 예전에 있는 폰노이만 구조하고 좀 틀리죠. 그래서 폰노이만 구조하고 뉴로모픽 반도체 구조를 비교한 것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 처리 그 장치와 저장치 메모리를 전송 회로를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여기 병력 혼상이 발생되니까 이게 연산 저장 통합 기능을 융합해서 병력 혼상을 줄여버리는 거죠. 연산을 하면서 바로 옆에 저장 장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화형 AI가 있는데 인간이 언어를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언어 기반 AI 시스템이라고 해서 언어를 인식하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그런 언어 중심 인공지능 기술로 이거 뭐 시리야 뭐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지니야 이런 그런 거에 들어가는 대화형 기술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해서 컴퓨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런 숫자를 바로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미지 같은 거나 아니면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 숫자처럼 바로 인식이 안 되니까 그걸 갖다가 뭔가 라벨을 붙여가지고 인식을 쉽게 하게끔 하기 위한 기술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데이터의 의미나 뭐 정답을 부여해서 AI 학습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 정의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걸어다니는 이 사람이 사람이다, 퍼슨이다, 그리고 이건 차다 이렇게 해서 이 마킹을 해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라벨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데이터 랭글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 랭글링이라는 건 데이터를 목적 분석에 맞게 정리하고 구조화하는 과정을 데이터 랭글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랭글링은 탐색, 구조화, 정제, 확충, 검증, 배포의 순환 과정을 가진다는데 요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일로라고 해서 조직 내 데이터가 부서나 시스템 단위로 고립되어 공유되어지지 않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부서에만 가지고 있는 거, 다른 데로 공유를 안 한다는 거죠. 이런 게 문제점이니까 데이터에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기술 조직적 요인과 함께 작용해서 형성되고,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문제점이라는 거지. 이걸 개선할 방법이, 그래서 대응 방법이 또 나와 있고요. 조직적 협업으로 병행해야 된다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라는 것은 진짜 AI 학습에 사용될 데이터를 정리하고 변환해 품질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닝, 정규화, 벌칙 처리, 데이터 변환, 데이터 통합, 노이즈 식별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데이터 플라이 휠이라는 것은 데이터 축적과 활용이 반복되며 AI 성능과 서비스를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라는 건데요. 일단 생성, 활용, 개선이 반복돼서 스스로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의미한다는 게 데이터 플라이 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거기다 모델을 학습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면서 뭔가 선순환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사용자를 확대, 이 선순환으로 작용하는 게 데이터 플라이 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딥러닝, 인공신경망을 여러 층으로 쌓아서 복잡한 패턴을 학습하는 머신러닝. 그래서
여러 층으로 한다는 게 이 은닉층, 뭐 기본적으로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으로 보통 이루어지는데 은닉층이 되게 많아져 가지고 그걸 복잡하게 러닝 학습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체는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딥페이크는 요거는 뭐 사람의 얼굴, 음성, 행동 등을 조작해 사실적으로 보이게 하는 AI 생성형 기술로 써 있는데요. 이게 뭐 AI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가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오바마 입부분만 따가지고 막 말한 것처럼 음성도 또 만들어가지고 진짜 말을 안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 발표하는 그런 영상을 만든다든지 그런 거에 자주 쓰이는 기술이라고 하고요. 요거에 관련된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 같은 게 있는데, 간 기술, 뭐 그런 게 있는데, 뒤에 나올 겁니다. 그런 기술을 통해서 딥페이크를, 이 문제점이죠. 문제점을 또, 사회적 문제를 동반한다는 이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로우코드라고 해서, 복잡한 코딩을 최소화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간소화된 개발 방식이다라고 해서, 뭐 적은 코드로, 로우코드, 그러니까 그 코드를 적게 사용한다는 건데 코드를 없이 또 개발하는 거죠. 노코드, 노코드라는 건 있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라고 해서 매개 변수인데 모델이 학습 과정에서 스스로 조정해가면서 예측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내부 변수다라고 해서 매개 변수란 수학적으로 함수의 출력을 결정하는 변수를 뜻하지만 AI 모델이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스스로 조정하는 내부각을 의미한다라는 식으로 나와 있고요. 중에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뭐 학습률이라든지 여기 보시면은 배치 크기, 모델이 층수처럼 학습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외부 그러니까 분석가가 설정할 수 있는 그런 파라미터를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프로그래밍 없이 데이터를 학습해 스스로 규칙을 찾아내가는 기술, 뭐 기계 학습이라는 거죠. 근데 보시면 인공지능이 있고 머신러닝이 있고 딥러닝 이렇게 호환 관계가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또 오차 역전파라는 관련 용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여기 보시면은 예측의 결과의 오차를 거꾸로 전달해서 가중치를 조정하는 과정, 여기 거꾸로 오차가 점점 앞으로 거꾸로 계산하는 거죠. 실제 오차를. 그래서 그 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는데, 이런 방법이 좀, 기울기 소실, 이런 거를 또 가져오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뒤에 또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운영이라고 해서 MLOps라는 부분이 있는데, AI 모델의 개발, 배포, 운영을 자동화하고 관리하는 통합 관리 체계에서 메비우스 띠 같은 것처럼 실제로 데이터 준비, 개발, 계약습, 관리 평가, 배포, 추론, 모니터링, 탐색적 데이터 분석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MLOps의 과정인데, 이 과정은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멀티모달이라는 것은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연계해 의미를 통합 이해하는 기술. 옛날 같은 경우는 텍스트만, LLM 모델이 기본적으로 텍스트만 이해했다면 이 이미지나 음성이나 이런 거 전부 이해해서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기술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다. 데이터가 결합한다는 뜻이라는 거. 멀티모달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해서 기존 텍스트 기반의 LLM 모델을 확장해서 이미지, 음성,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함께 이해하고 생성하는 AI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연산, PIM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내부의 연산을 직접 수행해 처리 효율을 높이는 컴퓨터 기술. 그래서 기본적으로 폰더링만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메모리를 하고 연산기를 같이 묶은 거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메타데이터라는 거는 데이터의 의미, 맥락 이해를 돕는 데이터의 구조, 내용, 속성의 정보. 데이터베이스 어떻게 보면은 뭐 데이터다, 데이터베이스 속성,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은데, 관련돼서 데이터의 설명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 요거 가장 포인트네요. 데이터에 대한 설명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의 데이터, 요매를 하려고 했는데, 데이터의 데이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메타러닝 있습니다.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학습을 배우는 AI 기술이라고 해서
이 메타러닝이 기본적으로 모르는 것이, 내가 진짜 모르는 게 뭔지 모르는지, 뭐를 모르는지 모르는 상태로 그걸 한다는 거죠. 학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습을 위한 학습. 그래서 AI가 한 번의 학습을 경험을 넘어서 학습한 한 방법 자체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메타러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소량 데이터가 적을 때 퓨샷 러닝이라든지 아니면 지속적인 컨티뉴얼 러닝 같은 분야의 토대가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적어도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방법이 이 메타러닝의 베이스에 좀 깔려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 30번 강의, 그래서 모델에 대한 크기와 연산량을 줄여 효율적으로 하고 높이는 기법이 모델 압축이다. 그래서 모델 크기와 연산량을 줄인다는 거, 압축했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모델 압축의 방식은 가지치기 같은 방법, 양자와 지식 중류 이런 부분이 있다는데, 뭐 가지치기야 뭐 출력이 거의, 그러니까 모델에 대해서 영향을 별로 안 주는 매개의 변수나 뉴런을 제거한다는 거. 양자완 같은 경우에는 고정 숫자 대신 더 작은 비트 수로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거. 그럼 지식 중류는 복잡한 모델이 가는 지식을 작은 모델 이전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성을 내도록 하는 방식이라는 방법이 있다는 거. 여기까지 1차로 빠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